귀촌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날 짐을 싼 사람들. 터전을 옮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늘 꿈꾸던 곳에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더 바랄 게 없는 마음. 떠나 있는 동안 그리웠나 봅니다. 멀리 있었어도 그립고 가깝게만 느껴졌던 곳, 양희 씨의 고향. 허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숨는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의미 있어요. 예, 노래 부를 때마다 감정이입이 되는데, 예, 첫사랑 떠나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릅니다. 예, 대학 들어가서 사귀었던 사람인데요. 뭐 꼭 그래서는 아니고 어쨌든 그동안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가 결혼해야 될 때를 놓친 것도 같고, 사실은 그렇게 살면서 절박하게 결혼이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순둥은 안비 편함은 없어도 여전히 소녀 같은 양희 씨. 40년 지기 초등학교 친구들과 오랜만에 마주한 동창회 자리인데요. 양희 씨에게 고향은 두고 왔던 기억의 언저리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 양양은 특히 이제 연어의 고장으로 연어가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모촌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양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까지 여기서 양양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부터 객지에 나가서 쭉 살았는데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좀 땡겨져가지고 내려오긴 했는데 고향은 항상 그립고 언제든 돌아오면 푸근하게 맞아주는 그런 곳이. 나고 자란 집. 답답한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내려온 게 벌써 5해 전이네요. 홀아버지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있는 양희 씨. 편찮으셨던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면서 귀촌 계획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갔던 때가 81년도예요. 광주 항쟁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학생으로서 공부만 할 것이냐. 그래서 소위 학교에서 이제 운동권이었고, 노동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현장 경험을 했고, 소위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애면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난 세월 힘들게 살았지만 후회스럽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양희 씨가 짓는 농사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들깨가 바로 그녀의 주력 농작물인데요. 오늘은 들깨 모종을 심는 날. 예전 같으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종종 거려야 하는 바쁜 일선. 헌데 파종기, 요 씨 뿌리는 기계 덕을 톡톡히 봅니다. 편하고 시간 절약이 많이 되죠. 네. 보통 얼마 정도? 이게 깨가 알이 작아가지고 사실 손으로 집어서 일일이 이 포트에다가 넣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요건 기계가 알아서 한꺼번에 딱 떨어뜨려 주니까. 파종기는 양양군에서 무상대여 받았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10분 활용하는 야무진 양희 씨. 처음에 귀농하면은 예. 이렇게 정보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차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귀농을 하려고 맘먹으면 지자체에서 귀농 교육들을 다양하게 시켜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은 내려와서 정착해 가면서 이제 많이 얻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농가들한테서도 얻고 기왕에 기농한 이제 선배 농가들한테서도 얻고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고. 배워가며 키웁니다. 흙이 내어주는 선물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앞서가는 방식으로 훨씬 소득도 많이 올리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하고 있을 텐데 우리가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파종기 같은 경우에도 몰랐었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근데 작년부터 이제 알아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부터 강원도 양양에선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을 들녘엔 늘 들깨 향이 짙게 배어 있었죠. 여름 햇살 맞으며 모도록이 올라온 이 어린 들깨 순이 푸짐합니다. 사실 양희 씨가 들깨 농사를 시작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인건비를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구관이 명관, 대대로 지었다던 들깨가 떠올랐습니다. 들깨는 그 한 평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조수입은 굉장히 낮은 작물인데요. 보통 그 다른 작물을 한 번 심고 후속 작물로 심을 수 있는 게 들깨거든요. 그 옥수수 수확하고 나서 들깨 농사할 수 있고 그 멧돼지나 고라니 이런 피해가 심한데 들깨는 걔네들이 건들지를 않아요. 들깻잎에서 나는 그 향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들깨로 짜는 들기름이 요즘 그 오메가3 함량이 많아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깨 농사 지어서 바로 들기름까지 짤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저는 들깨 농사를 짓습니다. 모종밭에서 키운 들깨 모종이 이사를 옵니다. 찰옥수수와의 합방날. 옥수수밭 한 자락을 부지런히 일구는데요. 마음이 좀 초조합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기는 하는데 제발 내일 비가 와서 얘네들이 지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워낙에 깻모 심을 게 많아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날씨 봐가면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발 날씨도 잘하고 얘네들도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농사는 하늘과 함께 지어야 합니다. 지나는 바람의 냄새도 내려앉는 공기의 무게도 허투루 놓칠 수가 없죠. 농부는 첫사랑을 기다리듯 비를 기다립니다. 허스름 저녁길에 하나 둘 숨는 꽃이 피면은 그대와 단둘이서 거닐던 이 길을 서성입니다. 순등은 한빛 변화 없어도 당신은 변해 꾸려 보이질 않네. 이거는 작년 3월에 종균 작업해놓은 겁니다. 이게 원래 작년 3월에 종균 작업을 하면 올해 가을부터 이거 버섯을 수확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일과는 평소와 다릅니다. 새싹 농부들과 함께 이웃을 찾아온 양희 씨. 우리 오늘 양양군에서 이제 해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라 그래서 이제 예비 귀농귀촌인들한테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이제 양양군으로 귀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선도 농가 방문하러 온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엇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장부는 뭐가 있는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전해주는 자리. 양희 씨가 빠질 수 없죠. 가까이 들어요. 저도 귀농귀촌 교육을 받고 이제 양양에 정착을 한 선배로서, 그리고 이제 양양군 귀농귀촌을 홍보하는 이제 홍보 책임자로서 같이 다니면서 이제 취재하고, 멘토로서 이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귀농귀촌을 결심한 사람들 또는 이제 양양으로 귀농귀촌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 또는 이제 양양으로 이주한 지 초창기 이주하신 분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양양 소개도 하고 양양의 농특산물 소개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선도 농가들 방문하면서 농업 농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내가 가루를 넣었어요. 귀촌을 한 뒤에 한 가지 작물만 농사를 짓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수 작목에 눈을 돌리게 되죠. 작은 평수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시도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옥수수 밭에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꽤 많은데요. 덕분에 떨어져 살던 형제들까지 총출동. 알이 꽉 찬 옥수수를 뚝뚝 꺾는 맛이라니. 그 알갱이만한 굵은 땀방울을 흘려야 진짜 여름입니다. 두 군데 보내셨어요? 예. 예. 요즘은 택배 주문이 대부분입니다. 양희 씨는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활용하는데요. 양양 지역 각 농가에서 재배한 제철 농산물을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게다가 농부에겐 지원금 혜택도 있어서 이만한 시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택배비를 전액 양양군에서 대주는 거예요. 그게 나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돈이 엄청나. 한 80개 나가요. 그게 택배비 5,000원씩 계산하면 40만 원이야, 그것만. 그 옥수수가 8접이지. 그날 딴 옥수수는 그날 바로 발송해야 합니다. 애지중지 키운 깨끗한 옥수수가 차곡차곡 주인을 만나러 갈 채비를 하는데요. 겉에 마른 잎은 떼어내고 기둥도 정리해야 합니다. 근데 작년 이맘때를 떠올리면 속이 다 상합니다. 작년에 그 옥수수 수확이 보통 이제 7월 말 8월 초인데 작년에 정말 가물었었거든요. 옥수수 한 3분의 1이 그냥 통도 안 생기고 빨갛게 그냥 타버렸어요. 그 작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인력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1년간의 노력이 그렇게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접하면 허탈하고 아쉽고 그렇죠. 다행히 올해는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나 봅니다. 그야말로 옥수수 대풍. 하루 종일 포장을 해도 끝이 없는 주문량. 둘, 네, 양희 씨 블로그를 보고 옥수수를 사러 일부러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 9, 10, 11, 12. 오늘 지금 막 우리가 최고 많이 땄어요. 농사 짓던 중. 제가 올해 옥수수 농사 진지 이제 고향 내려와서 5년째거든요. 단일 하루에 출하하는 물량으로 오늘이 최고예요.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옥수수 그늘이 사라진 자리에 들깨가 훌쩍 커갑니다. 자라고 배고 심고 자라고.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귀촌의 즐거움은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할까 말까 모처럼 양희 씨가 비밀의 공간으로 향합니다.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뒷동산 밤나무 숲인데요. 마음이 쉬어가는 자리죠.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올해 오지. 밤꽃이 참 좋다.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속이 복잡하거나 조금 지쳤을 때 길 따라 마음 따라 걷는 길.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고요한 숲을 벗삼는 그녀만의 휴식 시간.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일상에 나만의 정원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우리 밤나무가 한 160그루가 지금 심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한참 밤꽃이 필 때라 가지고 어떻게 올해 좀 작황이 괜찮을라나 한번 보러 왔네요. 가을에 밤주울철에는 이제 매일같이 들리는데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가 이렇게 좀 한적하고 조용한 데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와서 온 김에 이렇게 잠깐 쉬어가는 그런 곳이에요. 행복은 찾는 이만이 느낄 수 있는 보물찾기. 오늘도 자연의 품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평생 가꾼 마당 한편, 양희 씨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운동권 여대생은 공장의 위장 취업해 미싱을 돌렸고 졸업 후 취업이 힘들어지자 허리띠 공장을 차렸더랬죠. 쉰이 넘어 이제는 들깨를 가공하는 기계를 만지게 됐네요. 세척기부터 가열기, 압축기까지 이곳의 모든 기계는 강선홍의 이름으로 양양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들깨 농사 짓는 이웃들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며 수익도 나눈다는 양희 씨. 지원금이 없었다면 쉽지 않은 도전이었죠. 차별화된 들기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들기름.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많이 높은 온도에서 볶다 보면 그 탈 때 발생되는 벤조피렌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조피렌은 없으면서 그 고소함은 이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온도를 찾는 게 5도씩 온도를 이렇게 높여가 보면서 그 이제 벤조피렌이 검출이 되는가 그 검사를 하면서 맛과 향을 이제 비교해 보는 시도를 계속을 했었고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한 이제 찾은 온도는 165도에서 볶고 있거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기름 한 방울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 요즘, 들깨를 볶는 적정 온도를 얻기 위해 시행착오도 솔찬히 겪었습니다. 그 결과 소출량은 적어도 맛과 건강을 생각해 저온 압착 들기름을 고집하게 됐다는데요. 고소한 맛은 물론이고 건강한 들기름이란 입소문이 나면서 팔로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직거래 고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 학교 급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속초, 양양, 요게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그러니까 학교 급식을 통해서 이제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작년부터 싱가포르에 아직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싱가포르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해외 수출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팔로를 좀 다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SNS는 필수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도시로 소위 유학을 갔으니 농사라곤 어깨 넘어 봐온 것이 전부. 처음부터 일머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네요. 대신 뭐든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귀농인을 위한 강의나 교육이 있으면 열일제치고 쫓아다녔고 그때 이 SNS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죠. 처음에는 SNS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이제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기 위해서는 뭔가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SNS가 이제 그 한 길이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또 양양군에서 SNS 교육을 2015년도에 처음 실시를 한 거예요. 내 작물뿐만이 아니라 양양군에 관련된 소식을 올리게 되잖아요. 양양 가볼 만한 곳, 또 양양 여행, 뭐 양양 맛집, 또 양양의 다른 농산물들, 그다음에 또 양양의 어떤 귀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또 올리다 보니까 그게 또 양양 내에서의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고. 톡톡톡 독수리 타법이지만 일기처럼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사진과 글로 남기는데요. 귀찮을 법한 이 과정이 그녀의 귀농 생활의 날개가 되어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생전 들여다보질 않던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강원도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라는 대회에서 제가 지역 내 정보문화 확산 사례 부문 장려상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상 받으러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온라인 직거래를 하는 등 SNS를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에게 주는 상. 그녀의 선택은 옳았나 봅니다. 상 받는 거는 항상 기분 좋은 일인데요. 특히 이제 제가 귀농해서 SNS 활용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상을 받아서 더 좋습니다.